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말해준 5700년 전에 건축된 영국의 대형 고분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 웨스트 캐넷, 롱베로. 정부 롱베로즈란 무엇일까? 정부는 고대의 공동 묘지입니다.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진 분구이며 죽은 자를 위한 목조 또는 석조집입니다. 예전에는 장분이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영국 남서부 지역 4개 장분해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장은 길어야 3, 4세대 동안, 짧게는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장분은 신석기 시대 기원전 약 420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기전에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로 연대가 추정되었지만 남서부 4개 유적의 증거는 마지막 매장이 기원전 3600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영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장분이 발견되었으며 웨식스 구릉지대와 코츠월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분은 종종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눈에 띄는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매장실뿐만 아니라 영역 표시물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장분은 크기와 건설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목조 건물, 시신 안치소 머추어리 하우스를 세운 다음 구조물 양쪽에서 파낸 흙으로 분구를 쌓아 덮었습니다. 돌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나무 대신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이게요. 사우스 롱베로우 사우스 롱베로우라고 알려진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는 잉글랜드 남서부 윌트셔 카운티의 에이브버리 마을 근처에 있는 석실 장군입니다.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는 윌트셔 중부의 에이브버리 마을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언덕 꼭대기에 눈에 띄는 장소를 차지하며 캐넷강 상류 계곡가로 위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이브버리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세인트 앤스힐과 완스다이크 원스테키가 보입니다. 아마도 영국의 신석기 시대 초기인 기원전 37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는 영국 역사의 혁명적인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800년 사이에 브리튼 제도에 살던 공동체들은 이전 중석기 시대의 특징이었던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을 버리고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채택하면서 광범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는 대륙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이주민의 유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토착 중석기 시대 영국인들이 대륙의 농업 기술을 채택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시기 영국은 대부분 숲으로 엎여 있었습니다. 섬 대부분 지역에서 이 시기의 곡물이나 연구, 주거지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어 고고학가들은 이 섬의 초기 신석기 시대 경제가 주로 소를 기른 목축에 의존했으며 사람들이 유목 또는 반유목 생활을 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분적으로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농업이 도입된 직후 목축 공동체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장분 건축 양식의 일부를 대표하지만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는 현재 코츠월드 세번 그룹 커츠월드 세번 그룹으로 알려진 영국 서부의 지역적 변형 분묘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윌트셔 북부 고지대의 에이브버리를 중심으로 약 30개의 고분군 중 하나입니다. 현지의 사르센거서 코츠월드에서 수입된 어란상, 석회암으로 지어진 이 장분은 연석으로 둘러싸인 아야 직사각형의 흙 무덤 분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건설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석실 내부에는 기원전 3670년에서 3635년 사이의 남성, 여성, 어린이, 성인이 혼합된 인골이 안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아마도 1세기 이상 동안 매장지로서의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3620년에서 3240년 사이에 매장 공간으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여 수세기에 걸쳐 사람과 동물의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석기와 토기 파편도 그 안에 놓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장분 입구가 큰 사르센 바위들로 막혀 있습니다. 후기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 동안 웨스트 캐넷 롱베로우 주변 지역에는 에이브버리 엔지렌즈와 스톤서클, 웨스트 캐넷 에비뉴, 더 생추어리 드 생추어리, 실버리 힐스 어베리 헤어를 포함한 의례용 기념물들이 광범위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로마 브리튼 시대에는 작은 동전 무더기가 장군 측면에 묻혔습니다. 이 유적은 17세기 고고학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1859년과 1955만 1956년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후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잉글리시 헤리티지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관리하에 있는 지정 기념물이며 스톤헨지, 에베베리 앤드 애소시에이티드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연중 내내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코츠월드 세번 분묘군 The Cotswold Severn Tombs. 서유럽 전역에서 신석기 시대 초기는 인류가 풍경 속의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건설한 첫 번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에는 한쪽 끝에 석실이 지어진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의 흙무덤인 석실 장구도 있습니다. 일부 석실은 목재로 만들어졌고 다른 석실은 현재 거석으로 알려진 큰 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장군은 종종 무덤 역할을 하여 석실 안에 죽은 자를 안치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시신이 단독으로 매장된 경우가 드물었고 대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석실 무덤은 신석기 시대 초기의 남동부 페인에서 남부 스웨덴까지 서유럽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브리튼 제도의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건축 양식은 기원전 4000년기 전반기의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대 터키의 퀘베클리 테페지 비클레, 티프와 같이 이보다 앞선 석조 건물도 있지만 석실 장군은 인류 최초의 광범위한 석조 건축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 분묘들이 위치한 개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경우에 이러한 장소의 초기 활용은 점유, 경작, 방모,
또는 단순히 길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 작용하는 등 상당히 일상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지닌 이야기, 기억, 연상의 집합체는 성장했을 것이며 일부는 결국 신화적인 중요성까지 부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곳이 분묘가 건설되기 전 얼마 동안 의례나 특별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저와 폴라드와 앤드루 레이놀즈, 윌트셔 북부의 장군에 대해 고고학자 조슈아 폴라드와 앤드루 레이놀즈는 기원전 4000년기 중반까지 에이브버리 주변의 풍경이 은밀하게 변모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윌트셔 북부 고지대에서는 약 30개의 신석기 시대 초기 장군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17개는 확실히 또는 아마도 석실이 있었고 나머지는 석실이 없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이보다 더 많았을 수 있으며 여러 사례가 수천 년 동안의 농업활동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것들은 에이브버리 근처를 중심으로 약 20km치 15km 크기의 윌트셔 부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장군이 위치한 지형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계곡 바닥에 있고 다른 일부는 언덕 꼭대기나 언덕 경사면에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상호가 시성은 배치의 관련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많은 곳이 시야가 제한적이고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발굴된 많은 곳들은 개간, 경자 또는 점이와 같은 인간 활동이 이미 있었던 장소에 배치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폴라드와 레이놀즈는 이것이 특정 장소의 과거 연관성을 진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고 제안했습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설계 및 건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가 건설된 부지는 이전에도 인간 활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엔 1950년대 발굴자들이 기념물 아래 토양에서 발견한 평평한 그릇 조각으로 입증됩니다. 롱베로우의 건축 양식과 초기 인골 매장 양식은 1950년대에 발굴한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신석기 시대 초기 연대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근 기념물인 윈드밀 힐보앤밀, 헤어. 환상 취락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임을 보여주는 3개의 방사석.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와 고고학자들은 롱베로우 역시 신석기 시대 초기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저항 탐사로 확인된 측면 도랑의 굴곡은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이 장분이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하게 했습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는 한때 더 작은 구조물이었으나 신석기 시대 초기에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확장된 또 다른 코츠월드 3번 석실 장군인 웨일랜드의 스미시 웨일랜드 스미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스트리트 서스 스트리트와 베컴튼 로드 백햄튼 로드 아래와 같이 윌트셔 북부에서 발굴된 여러 장군은 해당 부지에 분묘가 세워지기 전의 잦은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폴라드와 레이놀즈는 이것들이 아마도 지역 정령이나 조상, 수호자를 달래기 위해 세워진 작은 사당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분구와 석실된 마운트 앤 체인버.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는 길이가 100m, 너비가 20m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수, 톤의 흙과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조직적인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구에 있는 거대한 사르센 석살슨 스톤즈는 인근 구릉지대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념물에 사용된 더 작은 돌들은 석회암이며 32km 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별하여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건설에 15,700인시맨 하월스가 소요되었습니다. 사르센석을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나무 굴림대 위로 끌었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영국에서는 바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작은 돌들은 운반하거나 끌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 티모시 다빌 티모티 더벨은 이것이 대부분의 장분보다 훨씬 크지만 터비셔의 롱로우렁 러우나 콜른 펜카운 펜과 같은 다른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념물 양쪽에는 도랑이 있습니다. 석실은 분묘 전체 길이의 8분의 1만을 차지합니다. 분묘 바깥엔 오목한 형태의 앞마당 펄컬이 있으며 거대한 사르센석으로 된 정면 페일이 있습니다. 내부의 좁은 통로와 달리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죽은 자를 기리고 존경하는 의식이 열렸을 것입니다. 남서쪽 매장시 들어갈 때 왼쪽에는 아래로 매끄러운 홈이 파인 큰 사르센석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홈이 돌도끼를 갈거나 닦아서 닳아 없어졌다고 믿습니다. 석실은 코츠월드 3번 그룹의 다른 고분들보다 정교합니다. 사르센 암석으로 지어졌습니다. 분구 내부로 12m 뻗어 있습니다. 웨스트 케넷 매장실의 천장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만들었고 수톤의 흙과 석회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5,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돌들은 넷쌓기 방식 콜베어드로 쌓였습니다. 즉, 각 돌이 이전 돌 위에 겹쳐지도록 놓고 중앙에 가까워지면 덮개돌 캡스톤으로 씁니다. 지붕은 석실 바닥에서 1.7m에서 2.2m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이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높이로 석실 장군에서는 드문 특징입니다. 벨라스 넷벨라스 네피마 율리롱 베로우리 롱베로와 같은 더 일반적인 석실 장군은 높이가 1m 미만입니다. 폴라드와 레이놀즈는 이것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매장된 유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아마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석실 내부에 모여 준차 및 조상과 교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폴라드와 레이놀즈는 문묘의 숫돌을 포함시킨 것이 이 돌들의 역사와 연관성을 전유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올레딕 석회암은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건식 석조 벽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올레디컬한 상은 주로 석회암 레미스턴과 같은 퇴적암의 한 종류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알갱이들이 서로 시멘트처럼 붙어서 굳어진 석회암을 의미합니다. 아담스 그레이브 애덤스 그레이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돌의 작은 조각들은 셰퍼드 스토어, 셰퍼드 스토어, 이스턴 다운, 이스턴 다운, 호슬리 폴슬랩, 키친베로 키친베로의 석실 없는 장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은 윌트셔 북부 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프롬과 바스베스 주변 지역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돌이 먼 곳과의 연관성, 미적, 특성 또는 초자연적 존재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기념물에 포함되도록 선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념물을 건설한 사람들이 코츠월드 지역을 조상의 고향으로 여겼고 이 구조물의 오올레딕 석회암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을 과거와 연결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무덤으로서의 사용, 장분에서의 매장 의뢰는 복잡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패한 시신의 뼈는 장분 내에 다른 석실들 사이에서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분 입구 밖에서는 동물뼈, 토기, 불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뼈를 옮길 때 행해졌던 정교한 의뢰와 의식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덤 입구 밖에서 축하 행사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매장 이후 석실은 자갈로 채워지고 분묘 입구는 봉인되었습니다. 롱베로우 내부의 유골에서 얻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그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개체들은 기원전 3635년 81% 확률 또는 기원전 3545년 14% 확률경에 사망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의 마지막 매장은 기원전 3610년 77% 확률 또는 기원전 3520년 18% 확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롱베로우가 매장 공간으로 처음 사용된 기간이 10년에서 30년 68% 확률 또는 1년에서 55년 94% 확률 사이의 짧은 기간에 불과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데이터는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가 아마도 비교적 최근에 사망한 개인들을 안치하기 위해 기원전 3635년 81% 확률 또는 기원전 3745년 14% 확률 사이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념물이 사망 시점보다 얼마간 앞서 존재했거나 뼈가 분묘에 안치되기 전에 다른 곳에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롱베로우는 더 오래되었거나 약간 더 젊을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매장 단계 이후 아마도 1세기 이상 지속된 공백기가 있었고 그 후 2차 매장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롱베로우는 건식 석조 벽체의 일부가 무너지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베일리스 베일레스 등은 이 시기에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가 그 구조와 내용물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의 최전선에 있지 않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기념물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2차 매장 단계는 기원전 3240년 95% 확률에 시작되어 기원전 3000년기 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단계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매립층은 원래의 매장 인고를 덮는 사르센 석판, 그 다음 석회석 자갈, 글과 사르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유해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유해 중 다수는 젊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쪽 석실에는 최소 5명의 유아 시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골은 롱베로우 외부에서 수세기에 걸쳐 수집되어 단일 행사로 그 안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매장 퇴적물에는 인골과 함께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기와 뼈 도구가 존재했습니다. 토기에는 그루브드 웨어 그루브드 웨어, 비커 웨어 비커 웨어, 그리고 앱스플리트 엠스휘, 보트레이크 몰트레이크, 펜게이트 펜게이트 등 피터버러 웨어 피터버러 웨어의 3가지 양식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토기는 최소 250개의 다른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폴라드와 레이놀즈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이 토기 파편들은 1000년에 걸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터버러 웨어 피터버러 웨어는 영국 신석기 시대의 특정 토기 양식을 가리키는 고고학 용어입니다. 영국의 신석기 시대 중기 매더 니얼레덱 대략 기원전 3400년, 2500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토기가 처음으로 많이 발견되고 연구된 영국 동부의 피터버러 피터버러 지역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주로 바닥이 둥근 사바라운 버튼 보우스 형태가 많습니다. 표현에 독특한 장식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아 만든 끈 브레스티드 콜이나 막대기 끝, 새뼈, 손가락 끝 등으로 찢거나 눌러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구멍을 뚫거나 빗살 무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구연보렘, 그릇의 입구 가장자리가 두껍고 정교하게 장식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나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앱스플리트 양식 앱 스윗 스타일 가장 이른 시기의 형태로 비교적 장식이 단순합니다. 보트레이크 양식 모어레이크 스타일 중간 시기로 더 두껍고 장식이 화려하며 특히 구연부 장식이 발달했습니다. 펜게이트 양식 펜게이트 스타일 가장 늦은 시기로 종종 각진 어깨 부분 앵글 숄더를 가지며 다른 양식의 영향도 보입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의미와 목적. 영국의 초기 신석기 시대 공동체는 중석기 시에 조상들보다 죽은 자의 의례적 매장에 더 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신석기 시대 영국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조상, 숭배 신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힘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당이나 신전의 역할도 했던 무덤에 들어가 죽은 자를 기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의식을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적사가 로널드 어틀러널 허트는 이런 기념물들의 이중 목적을 반영하여
무덤 사당 톰 슈렌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무덤은 일반적으로 풍경을 내려다보는 눈에 띄는 언덕과 경사면에 위치했으며 아마도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경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 캐롤라인 멜론은 이 무덤들이 영역, 정치적 충성, 소유권, 조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 사당이 서로 다른 부족 간의 영토 표시물이라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한 표시물이 유목 목축 사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목축 경로를 따라 표시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고고학자 리처드 브래들리는 이러한 기념물의 건설이 토지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을 표시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수렵 채집인 중석기 시대에서 목축인 초기 신석기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기념물이 이미 중석기 시대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신성하게 여겨졌던 장소에 건설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의 인골 휴먼 리메인스. 신석기 시대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의복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헤어스타일이나 신체 장식과 같은 것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문신이 새겨진 피부와 장신구가 남아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의복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알프스에서 나옵니다. 기원전 3000년경 한 남자가 산을 넘다가 얼음 속에 묻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왜 치아제라고 부르는 이 미라화된 시신은 5000년 전 유럽 남성들이 입었던 옷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금갈색 곰 모피 모자, 모피 상의와 벨트가 달린 레깅스, 부드러운 가죽 허리띠, 풀을 덧댄 사슴 가죽 신발곰 가죽 밑창, 엮은 풀로 만든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가죽과 나무로 만든 화살통에 화살을 넣고 다녔으며 돌구슬이 달린 가죽술 장식, 부싯돌 단검, 나무 자루가 달린 부싯돌 도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9년과 1956년 발굴을 통해 롱베로우 내부의 매장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1950년대에 수습된 뼈 내점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 인골 고고학자들은 이 뼈들을 재검토하여 분묘 내부의 25개 인골과 1개 염소 골격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 보고서가 예를 들어 초기 퇴적물과 2차 퇴적물을 항상 구분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골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신석기 시대 인골의 대부분은 관절이 분리된 디스아티큘레이티드 상태입니다. 예전엔 웨스트 케넷의 사망자들이 육탈 엑스카네이션, 동물이 시신을 뜯어먹고 살이 썩도록 노출시킨 후 뼈를 수습하여 매장하는 방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분의 새로운 시신을 안치할 때 기존 유골을 옮기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뼈가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슈워트베거는 이 초기 퇴적물에 총 43명의 개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증거 재평가는 롱베로우에 매장된 개체가 36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인골 고고학자 마틴 스미스와 메건 브리클리 미겐 브레클린 웨스트 케넷의 골격 유물 사이에서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골격 유해는 남성과 여성 모두였으며 남성과 여성 골격의 비율은 거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유해는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것이었으며 5개의 익실 트랜셉 중 4개에는 성인과 젊은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연구에서는 최소 5명의 충분한 신체 부위를 발견하여 이들이 퇴적될 때 해부학적으로 연결되거나 부분적으로 연결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초기 단계에 매장된 모든 개인은 비교적 서로 가까운 시기에 사망했으며 동시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웨스트 케넷 장분의 석실에서는 여러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완전한 골격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팔이 부러지고 부싯돌 화살촉이 박혀 있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을 시사하는 노인의 유골입니다. 이후의 역사. 로마브리튼 시대 유물은 영국의 초기 신석기 시대 기념물 안팎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6개의 로마 시대 청동동전이 사르센 정면 근처 표토에 묻혔다가 195,556년 발굴 중에 수습되었습니다. 로마브리튼 시대의 의뢰활동은 롱베로우 주변의 더 넓은 지역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실버리 힐 근처 셀로우 헤드 샘 헤드 스프링스 주변에 여러 개의 수직갱이 파였고 그 안에는 다양한 물품이 놓였습니다. 또한 실버리 힐 남쪽에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고고학적 조사. 웨스트 케넷 장부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17세기의 투프투 박사가 이곳을 파헤쳐 만병통치약으로 갈아쓰기 위해 일부 뼈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애호가 존 오브리저 어브리는 그의 원고 모누멘타 브리타니카 머뉴멘트 브리타니카에서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를 묘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분묘의 이름이 없다고 기술했으며 사파도 제공했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고고학의 애호가 윌리엄 스튜클리에 의해 다시 묘사되고 사파가 그려졌습니다. 스튜클리는 에이브버리와 실버리 힐에 대한 위치를 참조하여 사우스 롱베로우 사우스 롱베로우라고 명명했습니다. 1814년경 고고학의 애호가 리처드 호얼가 윌트셔의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설명 속에서 이 롱베로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19세기에는 분구에서 잔디와 석회석을 파갔고 농장길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1859년 가을 존 터넘 존 턴햄은 윌트셔 고고학 및 자연사 학회 워처 Archaeological and Natural History Society의 후원으로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에서 발굴을 수행했습니다.
근 이전에 10년 전 글로스터셔 율리 롱베로우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 케넷 발굴에서 터넘은 정신병원 환자들을 노동자로 이용하여 이를 그들을 위한 작업 치료의 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터넘은 서쪽 석실을 발굴하여 그가 웅크린 내장 인골 육구라고 믿었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개골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인골 두개골을 가져왔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9년 스미스와 브리클린 터넘의 기록은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된 대로이고 이베디어 그의 해석 중 일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지만 그의 골격 자료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이전의 전형적인 것보다 더 철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굴은 1955년과 1956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스튜어트 피고트 스튜어트 페이거와 리처드 제이 씨, 에킨슨 레이첼 제이 씨, 에킨슨이 감독했습니다. 에킨슨과 피고트의 발굴은 4개의 측면 석실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인골을 발견했습니다. 하빌은 피고트와 에킨슨의 연구가 신속하게 출판되었으며 아마도 20세기 중반 코츠홀드 3번 롱베로우 발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11월 코츠홀드 아키올로지카 투올드 아르치올로지는 롱베로우의 보수 공사 중 고고학적 감리 조사 워칭 브리프를 감독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분묘 지붕의 상부 채광창 3개가 교체되었고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바닥에 막이 추가되었으며 침식으로 손실된 물질을 추가하기 위해 분묘 동쪽 끝의 형태가 재조정되었습니다. 관광 및 현대 이교 모던 페게니스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는 현재 관광 명소 역할을 합니다. 1997년 문화사학자 리처드 헤이머 리첼 헤이맨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위생 처리된 문화상품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현대 이교도 모던 페겐스는 웨스트 케넷 롱베로우를 신전으로 여기고 그들의 의식에 사용합니다. 일부는 이곳을 조상의 장소로 보며 환상 탐구 비전 퀘스트 및 기타 신샤머니즘 뉴 샤마닉 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여깁니다. 다른 이들은 이곳을 대여신 그레이트 거데스의 자궁이자 일종의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동지는 특히 이교도들이 방문하기에 인기 있는 시기였습니다. 현대 이교 방문객들은 종종 티라이트, 향, 꽃, 과일, 동전 등을 롱베로우에 남겼으며 종종 이것들을 그곳에 거주한다고 믿는 정령들에게 바치는 곡물로 간주합니다. 롱베로우 내에서 피워진 여러 차례의 불은 그을음, 자국을 남기고 돌을 손상시켰습니다. 타르세 남석 중 하나는 불의 열기로 인해 깨진 후 다시 접착해야 했습니다. 일부 이교도들은 분묘 내에서 발견된 모든 인골을 그 안에 다시 매장해야 하며 그 후에 석실을 다시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본에는 한여름날 및 서머데이에 유령 같은 사제와 커다란 하얀 사냥개가 방문한다는 지역 전설이 있습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셋슨 위키피디아 얼구이큐 웨스케넷 롱베로 잉글리시 헤리티지 탭소 웨스섹 서치 컴페니 Oxides Default Files Field File 5% 20 Information Sheet for Westkenet Long Barrow P